자, 우리는 수사의 단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고소 편입니다. 자, 고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고소하는 이유는 뭐고, 고소의 정의는 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 경찰관서나 수사관서는 내가 피해 입은 사실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 인력이 한 14만 정도 됩니다. 12만, 13만 부는데요. 최대 14만까지 갔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14만 정도 될 거예요. 그 14만 정도 되는 경찰 인력에서 우리가 사법경찰 리라고 얘기하는 순경, 경장, 경사에 해당하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사경이라는 기본이라기보다는 경찰 인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 사경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력의 인원 총수에 비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그 14만 명이 모두 다 관리를 한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경찰 더 많아야 돼요. 경찰 인력이 적다? 여러분 검찰 인력은요. 검사는 2천 명밖에 안 돼요. 검찰청에 검찰국 포함한 검찰청 법무부 직원 그러니까 검찰국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검사가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단서의 고소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 교수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피해 입은 사실을 수사관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단서를 얻게 되는 두 번째 요건인 다른 사람이 내용을 청취하는 그러한 단서.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죠.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대표적인 것이 고소라고 말했죠.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단서.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 피해 입은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라고 표현해서 피해를 입은 자, 피해자. 이 피해자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소권자라고 말해요. 고소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소권자인 피해자는 나 피해 입었으니까 나 이대로 놔두면 나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하죠. 그 자식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처벌해 주세요. 누가 합니까? 고소권자,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고소란 범죄 피해자, 그와 관계 있는 자가 그 관계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소권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소권자는 곧 피해자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피해자가 어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정법상 신고는 알려주는 겁니다. 신고는 알려줌을 통해서 그것을 청취한 수사기관이 실제로 그걸 수사하게 되는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게 단서예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요.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느냐? 나에게 피해 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처벌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교재에서는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의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교수님 설명 다 끝났죠. 그래서 고소권자는 곧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신고합니다. 어디다가? 바로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처벌하는 거지. 처벌을 구하는 겁니다. 신고라는 것 자체의 경우는 처벌해 주세요. 처벌을 구하는 일종의 하나의 행위, 하나의 어떤 행위, 의사표시, 구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할까요?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고소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고발은 뭐예요?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이 피해 사실을 알고 쟤 나쁜 놈이에요. 쟤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때는 고발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고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거죠. 또는 피해자의 법정들이 우린 다른 말로 고소권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권자 고소 처벌해 주세요라는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고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고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 고소가 될 수가 없어요. 고소라는 의미는 바로 뭐였어요?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라고 우리는 지금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이게 바로 고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에다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쟤 정말 아주 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진정의 경우에는 사실 진정서는 여러 군데에 제출이 될 수 있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경우에는 이것은 고소가 될 수 없지요. 왜? 고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수사기관에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고 그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라는 그 객체는 누구예요? 바로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범죄 사실을 가지고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나를 때렸어요. 저 사람이 제 물건을 깨뜨렸어요.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라고 하는 범죄 사실은 명백해야 돼요. 범죄 사실. 왜?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소장 낼래요. 이거 안 돼요. 왜? 처벌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왜 처벌을 구하냐? 왜 처벌을 구하냐? 결국에는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 범죄는 일일이 저희들이 구성 요건을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보시면 돼요. 저 맞았어요. 제 물건 깨뜨렸어요.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형법 제333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보임 바. 강도죄예요. 강도죄. 그럴 거면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가고 검사하면 되죠. 그렇죠? 경찰 공부해서 경찰 되시면 돼요. 우리는 고소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제 물건 빼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특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 사실은 특정되어야 돼요. 그러나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어떤 의사표시예요? 저 사람이 제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불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신고는 뭐가 아니에요? 그런 신고는 고소가 아닌 거죠.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제가 올려놓은 고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장.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소장 포맷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고소장. 여기 있네. 자, 보시면은 고소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소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혹시라도 고소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이 포맷으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이 포맷은 경찰서에 가시면은 그대로 출력을 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고소인 누구냐? 그거는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상호명,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된 소재지, 연락처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돼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온 이 고소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 아래쪽 피고소는 고소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얘를 고소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소인이고요. 이 사람을 고소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름이나 또는 주민번호나 주소지나 직업, 사무실 주소 이런 것 등을 다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나를 때렸어. 그럼 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고소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더 맞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만약에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 적냐? 성명, 제가 적으면 나오나요? 성명불상. 이렇게 적으면 돼요. 성명불상, 성명 모르겠다. 주소 불명, 직업 불명, 불명, 이메일 불명, 기타 사항에다가 뭘 적냐면 그 사람이 뭐 오른쪽 지금 어느 집에 살고 있고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오른쪽에 뭐 점이 있더라.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 돼요. 여기 밑에 여기 기타 사항에다가 여기다가 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만 있다면 적어도 되죠. 그런데 이름을 모른다면 성명불상하고 이렇게 해서 기타 사항에다가 그 사람 피고소인의 뭐 남자냐 여자냐 이 정도는 특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외모의 특징, 그다음에 인상착의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 경찰이 이걸 해주나요? 경찰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들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단서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은 단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고 그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죠. 경찰관의 의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져가면 경찰들이 이거 찾아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야. 야, 니네들이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거 어떡하냐? 그럼 이거 고소장 접수 못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간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도 고소장은 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고소 취지입니다. 고소 취지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슨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무슨 죄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형법 강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죄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돈을 빼앗아 왔으면 강도죄로 고소해 주세요.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물건을 깨뜨렸으니까 제 재물 손괴로 처벌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살인죄로 고소하오니 이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살인죄로 고소하오니 대부분 폭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폭행죄를 모르겠다. 그러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자체가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무슨 죄인지 알 길이 없어요.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방금 얘기했죠.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고소장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가 피해 입은 사실 적으면 돼요. 편안하게. 뭐 내가 한 대 쥐어 맞은 바 뭐 둔부의 창상으로 인하여 4주의 가루를 요하는 창상을 입어. 이에 그 피해 사실을 수사관서에 고하오니 반드시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고소장 받아보면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몇 달 며칠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고소 이유는 그래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 고소하는 이유는 뭐냐? 나 억울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고소 이유 내가 범죄 사실은 어떻게 되든 내가 맞았다. 따라서 고소 이유는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처벌을 해야 될 것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여기다가 고소 이유를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된 이유, 동기 등을 여기다가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증거자료, 예를 들면은 내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상해에 대한 진단서, 이런 것 등이 제출할 증거가 되겠죠. 없으면 그냥 없다에다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여부 해서 중복 고소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유무가 있느냐,
아니면 관련 민사소송이 있느냐? 지금 내가 맞아서 피해를 입었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취하고 있다. 그럼 민사소송에다 체크하는 겁니다. 왜? 형사, 민사는 별건이기 때문에 따로 가며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거 더 적고 싶으면 적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소했을 때는 형법 제156조 모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고소인 있으면 고소인만 찍으면 되고요. 자필 서명해야 되겠죠. 날인 또는 무인한다. 그래서 무인은 이제 지장 찍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제 제출인이 있다면은 제출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에 대한 이름 찍고 이제 지장 찍고 또는 도장 찍고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제출해서 주세요. 뿅뿅 경찰서는 제출한 경찰서에다가 경찰서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고소장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래서 뭐 증거물 이런 것 등은 이제 필요 없고요. 실제로 이제 별지는 필요 없고 위에 나와 있는 이 고소장, 이 포맷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일부러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소장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랑 범죄사 같은 걸 좀 한번 공부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졸업해서 회사로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혹시 야 김대리 혹시 너 고소장 쓸 수 있냐? 너 혹시 이거 내가 이거 안 물어보는 게 낫겠다. 야 너 저기 경제학과 나왔다며? 너 어디 무슨 언어학과 나왔지? 법은 잘 모르지. 그때 저 쓸 수 있습니다. 저 교양 시간에 정확히 배웠습니다. 줘 보십시오. 해가지고 교수님이 딱 내용 기억해가지고 다다다닥 쳐. 이것은 포맷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소장, 고소인 이름 성명, 피고소인 이름 성명, 그다음에 고소 내용 적어가지고 딱 해서 고소인 이름 딱 적고 선배님 여기다 밑에다가 선배님 이름 적고 지장 찍든지 도장 찍어갖고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딱 보고 괜찮은데? 뭐 법대에 안 나왔는데 되게 잘한다. 저 외대 김현수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 나도 배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배워 놓으시면은 다 쓸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고소장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고소장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고소장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형식적, 요식적인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처벌에 대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소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재밌죠? 고소장에 대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소장에 대해서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의 단서이고, 그 다음에 친고죄 같은 경우에, 친고죄는 뭐라고 했어요? 고소장이 있어야지만이 공소지결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했죠. 그래서 소송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사의 단서이기도 하지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 조건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소송이 안 됩니다. 왜? 친고죄는 고소장이 있어야지만이 공소가 제기되고 구공판에서 구공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의 조건으로서의 고소장도 같은 의미로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고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이 고소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고소라는 의미를 사실상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자만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곧 이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이 고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형사 미성년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법정 대리인의 고소로서 이 고소를 이해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고소를 대리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다.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행위 능력 중에서도 이 고소는 바로 뭐예요?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 그게 바로 고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능력, 바로 그것을 우리는 통상 법률행위에 포함시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소권자는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서 피해자이고요. 직접적 피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225조 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고소할 수 있다. 이는 뭡니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그 고소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고소할 수 없어요. 대신 누가 합니까?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고소할 때 있으면 되고 범죄 당시에 그 지위가 없었거나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 법정 성질에 대해서는 뭐 독립 대리권이냐 고유 대리권이라고 나눠져서 각각의 학설을 구별하게 되는데 고유한 권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이 고소 능력이 없는 자의 독립해서,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학설은 독립적으로 하는 어떤 독립하여 대리권이다라고 보는 그런 다수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아니다. 법정 대리인이 갖고 있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고소 능력이 없는 자에게 대리하여 하게 되는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가서 이제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기다가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고, 혹시라도 글을 쓸 수 없거나 또는 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관서에 가서 구두로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구두로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경찰 공무원은 그 구두로 하는 고소에 대한 내용을 조서를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서, 공문서를 우린 통상 조서라고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대리인이 가능하다. 취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에서 6으로 훅 넘어갔네요. 그렇죠? 5가 어디 갔냐? 5가 없어졌네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해서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고소기간은 정한 바 없습니다. 고소기간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오로지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경감은 고소하지 못하고요. 또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 전쟁이 끝난 이후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끝난 이후로부터 6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기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고소기간. 그 고소기간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뭐 봅니까?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왜? 국가형벌권이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을 국가형벌권은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가형벌권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도 뒀거든요. 그리고 고소권을 무한대로 두는 것, 특히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인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처벌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똑같겠죠. 그래서 그렇지, 처벌 원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 가다가 한 10년 지나서 쟤 짜증나는데 고소할까? 이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는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교수님, 다른 사건 친고죄가 아닌 다른 사건은요,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요, 그냥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고소장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조건밖에 안 돼요. 수사의 어떤 조건. 그러니까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해도 돼요.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해도 되고, 고소장이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면 돼요. 언제든지. 물론 이제 공소시효라는 것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것 안에서는 얼마든지 고소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친고죄만큼은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걸 통해서 형벌권이 실제로 개인에게 그 형벌권이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해야지만이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의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건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해자인 범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죠. 불완전한 형벌권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키의 사용을 6개월을 둠으로써 이런 불완전한 형사처벌의 관계, 그러니까 불완전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공소시효 안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의 취소는 일단 제기된 고소는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령행위 소송례를 말한다. 그래서 일정한 그 고소 취소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자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철회하는 개념이지요. 그렇죠? 철회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공법상 의사표시로서 조건부 의사 있는 그런 어떤 조건부 고소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조건부 고소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조건부 의사 취소, 조건부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조건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취소의 방식은요. 고소의 경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소 제기 전까지는 수사기관, 그리고 공소가 지은 후에는 법원에다가 하도록 돼 있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모의고사에서 나온 그 보기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소의 경우와 취소는 동일하다. 그리고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고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며 대리가 허용된다. 취소 시기는 친고죄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소하더라도 그냥 처벌해도 돼요. 고소 자체가 소송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비친고죄의 고소장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이미 경찰은 그 내용을 다 수사해서 증거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서도 다 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당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지요. 취소의 효과는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은 소멸하고요. 그리고 고소기간 내일지라도 사실 재고소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번 취하하면 더 이상 동일한 범죄의 사실 갖고는 고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 취소에 대한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했을 때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를 다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중간고사 후에 이제 임의수사, 강제수사 편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